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 임원연구소의 윤현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유유산업시설의 산업유산이 되기 위한 조건들인데요. 인천에 있는 동일방직이라는 공장을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요, 그 경인공업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경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을 어떻게 산업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로 다니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맡은 데가 이제 동구, 인천항부터 구룡당까지 쭉 당겨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인천 동구를 맡았습니다. 2월 달에 답사를 가서 조금 처음 공장에 들어가 봤는데요. 인상적이어서 그거에 관련된 쟁점들, 이야기들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산업도시 하면 떠오르는 도시들은 뭐 안산, 포항, 울산 이렇게 생각날 텐데요. 사실 그거보다 인천은 일제 강점기 때 이미 공업지역이 상당수 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넘어오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고, 또 도시성이 맞물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적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와중에서 그동안은 주로 아파트를 많이 재개발해 왔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성이 다시 강조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넓은 동일방직이라는 공장이 이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시 동구 또 회사 동일방직 자체가 모두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 자체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산업시설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그 산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산업유산이란 말을 용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영국에서 1950년대 산업고고학이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그 산업시설들이 이제 도시가 재구조화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없어지고 어떻게 기록에 남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제 그 산업고고학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1914년도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이 산업유산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유산의 대표적인 시설들인 공장, 철도, 탄광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이제 도시관리 차원에서 노후한 산업시설들을 어떻게 도시구조가 재구조화되면서 이걸 관리할 것인가, 이런 단계로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유산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산업연구를 정의해보면 여기 표 이렇게 정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그럼 산업유산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성을 말할 수 있는 오래된 기간,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 그리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크거나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경제성,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관심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건이 포함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간에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사례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가 월미도고요. 인천역입니다. 경인선이 끝나는, 그래서 이걸 타고 쭉 가면 서울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인선을 경계로 해서 안쪽이 그 인천 중구고요. 계양정은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 이제 그 인천 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이런 그 공장들은 이제 실제로 일진전기와 동일방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도 영업 중인 공장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1930년대 말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방직은 1934년도에 동양방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방적은 소에서 실을 뽑는 거고, 직조는 실로 천을 짜는 산업인데, 이 두 가지 합쳐서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서정익이라는 당시에 거의 드물었던 그 나고야 공업고등학교에서 이제 방적 기술을 배운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적산을 인수해가지고 1955년도에 동일방직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돼서 지금은 손자가 운영하고 있죠. 이 뒤에 반듯한, 이 동구 일대 반듯한 지역들은 모두 다 매립된 지역인데요. 이 매립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매립의 주체들은 일본의 이제 그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1930년대 많이 오게 된 것은 세계 경제 공황의 여파, 그리고 이제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일본의
중공업들이 일본의 공업들이 식민지 조선으로 이제 오면서 공업이 이식되게 되는 이런 과정,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한 부분에서는 인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지도를 보시면 이거 193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예, 그 공장을 만드는 주체들이 해안을 매립해가지고 자기 공장을 지을 부지들을 직접 조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매립 이전에 이제 원래대로 해안선들을 좀 보일 수 있고요. 통일방직이 간단한 얘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됐을 때에는 동양방적 공사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적산가옥을 다시 받은 것이고 50년대에는 뭐 전쟁 때문에 복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출에 뭐 기여한 부분도 있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여러 지역에 국내를 포함한 해안 지역에 이제 공장을 만들었고 여자 기숙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이런 그 중학교와 이제 여상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97년 넘으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뭐 폐쇄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97년도에 안양에도 동일방직 공장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인도건역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바뀌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 2014년에는 그 인천 공장도 생산을 중단하고 이제 물류기지와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제 본 지금 상태입니다. 이 1번으로 되는 그 공장이고요. 예, 이게 이제 기숙사 건물이고, 예, 그리고 이제 체육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의무동으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면적은 약 7.5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천시에서도 관심 대상이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90년대 말부터 이미 내부에 있던 공장들을 이전하자. 예, 그리고 또 2010년 이후에는 동구에서는 이거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방직 내에서는 아파트로 만들고, 왜냐면 대부분 아파트는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그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주택 재개발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파트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들이 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바뀐 동구청장이 이것을 남양주 촬영소처럼 이제 그 촬영소를 막 인천에 매입해가지고 촬영소로 좀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에 있는 촬영소가 2020년에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인천에 있었던 그 공장 이전 역지 활용에 대한 걸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면 잘 어떤지 모르시는데요. 예. 인하대학교로 하시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옆에가 모두 다 그 굉장히 큰 공장들이었습니다. 뭐 조유소, 그러니까 주유소의 주유소, 예, 그리고 또 뭐 대우전자, 그리고 이제 OCI라고 하시면 모르실 테고 동양화학이라고 아실 거예요. 옥시크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들이 지금 모두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 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좀 산업시대의 흔적을 담기 위해서 좀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사실은 이 지도에서 원래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제 4개 정도의 이거 만들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지금 동부에서 알아보고 있는 인천에 매입하는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건 다른 과의 형평성도 있고요. 그래서 2가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용도만 전환해왔다면 기부 찬업을 해서 문화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인천에게 찬압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 아파트를 짓게 하는 그 절충적인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요 4단계, 요 4가지 중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부 찬업하는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2, 3, 4번 건물을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파트를 개발하게 해주고, 다만 기존에 없었던 이런 이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떼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걸 좀 고민하면 어떨까. 물론 만약에 지역에서 인천 광주니까 괜찮지, 인천에서 이런 얘기 했다면 또 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혼났을 텐데요. 제 마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동일방직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노동운동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 7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노조 지부장이 탄생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성 중심의 노동운동을 굉장히 그 회사에서 많이 이제 탄압했는데, 그거에 대항해서 그 반나체 시위를 한 적도 있고요. 또 78년도에는 그 분뇨를 이용해가지고 분뇨 투척 사건이라고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났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이 사건이 났었던 해는 78년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기억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좀
들어가야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되려면 이게 뭐 사실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들은 사실은 2008년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밝혀졌는데 이게 국가에서 당시에 그 안기부에서 굉장히 깊숙이 조작돼가지고 진행된 그 이런 국가 주도의 이런 사건이었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재판에서도 이제 복직 그 재판했는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회사에서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그 이후에 그 정리해고됐던 124명은 그 아직도 회사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일방직이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자면 동일방직이 진정한 의미의 산업유선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용적률을 높여주면 분명히 이 공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거에 군함도의 이야기나 그리고 또 이번에 북평에서 없어지는 그 미쓰비시 줄사택 3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런 당시에 시장을 담고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폐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인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구청장 그러니까 주민 수를 좀 늘리고 개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에서 공업용지와 주거용지의 그 공시지가 차이가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의 빚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거용지로 전환해서 팔면 한 번에 이걸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 서로 욕망들이 맞물려 있는데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이런 기억의 공간 이게 되려면 회사와 국가가 사죄하고 화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 장소에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지 진정한 의미의 산업유산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립자 동상인데요. 이게 아파트 얘기가 많이 되면서부터 과거에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견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감해지니까 더 이상 견학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설립자 동상을 두고 우리 인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지역사에 큰 공원이 있으니까 이 동상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열어주더라고요. 네, 들어가가지고 물론 거짓말입니다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공간과 설립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기념비도 걸어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기념비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들이 같이 화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